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파이썬을 활용한 다이나믹한 산업안전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김종배라고 합니다. 산업안전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표준 및 위험성 평가 업무를 파이썬을 활용해서 개선했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오늘 발표를 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안전이라는 다소 막연하고 딱딱한 업무 영역에서 파이썬을 활용해 보다 좀 다이나믹한 업무 방식으로 변화를 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 코딩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요. 현업 실무자로서 업무를 좀 더 좀 더 예술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과 이를 또 파이썬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과정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서 잠깐 사전 지식을 좀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작업 표준과 위험성 평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안전 관련 법령은 기업들이 산업 현장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기업들은 이렇게 생산 현장의 작업을 작업 표준으로 정리한 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등으로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고 내실 있는 작업표준과 위험성 평가의 수행이 모든 기업들에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 시작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겠죠. 화면에 보이는 문장은 뉴스룸이라고 하는 리뷰에 나온 대사인데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보았고 또 좋아하는 문장이어서 본 발표에도 좀 차용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도 문제를 인식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작업 표준과 위험성 평가라는 업무의 구조 자체는 단순한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작업의 내용을 정리한 작업 표준이 있고 그거를 바라보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 그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피드백을 받아서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작업의 방식과 작업 표준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런 일련의 이런 순환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작업 표준을 만들 때는 계층과 순서에 따른 작업 행동과 체크 정보의 내용 등을 기술하게 되고요.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이미지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는 작업 행동에 내포된 어떤 위험 요인을 식별 정의하고 또 이에 대한 빈도와 강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는 따로 판정해서 또 별도로 관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비극은 이렇게 단순한 업무도 장기간 개별적인 파일로 관리하다 보면 체계 없이 그냥 많은 데이터가 쌓이기만 하는 상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정보의 생성, 수정 등을 이런 이제 개별적인 파일에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서로 상호 연계성도 없는 그냥 그저 많은 글자들 정도로만 이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 뭐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어려운 그런 관리 체계였고요. 또 시간을 들여서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하긴 했는데 이게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기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나은 업무 방식으로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 그 모습을 상상으로라도 먼저 그려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조금씩 공부해 오던 파이썬에서 뭔가 재미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로 구글링과 유튜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존 관리 방식의 근원적인 문제는 작업과 위험성 평가에 관한 정보를 이제 데이터 형태로 관리하지 않고 이제 개별적인 파일 형태로만 관리해 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파이썬을 떠나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생산부서 스태프들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제 개별적인 파일들의 정보를 시스템 환경에서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공수가 들어갔던 일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계층과 순서에 맞춰서 틀이 잡혀야 재사용과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현장과 지지고 볶아가면서 재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업 표준을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테이블의 형태로 정리해 놓고 나니 데이터에 연계한 이제 파이썬의 여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뭔가 문장으로 표현된 작업 행동에서 좀 키워드를 추출해서 보다 손쉬우면서도 좀 더 위험성 평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로 정리된 정보도 좀 더 자동으로 레포트 문서 형태로 변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각화 차트도 좀 더 동적이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새로운 업무 방식을 상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글링과 유튜브에 여러 이제 지식 나눔 개발자분들의 도움으로 저의 상상을 이제 구체적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라이브러리들과 사용례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키워드 추출 및 매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다스를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NLTK, CoNLPy, 맥합 형태소 분석기 등을 활용한 방법들, 그리고 문서 자동화는 파이썬 독스, 그리고 시각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플로틀리와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의 활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도했었던 내용 등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공을 들였던 키워드 추출, 매핑을 통한 표준 위험 요인 제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험성 평가를 잘 하려면 이제 평가의 대상인 위험을 잘 식별 정의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 방식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자유도 높은 양식과 이제 평가자의 개성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서술 방식이 이제 각양각색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걸 여러 번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 위험의 식별 정의를 누락하는 이제 휴먼 에러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걸 또 일일이 쓰고 평가해야 한다는 그런 행정력이 소요되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위험성 평가를 편하면서도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우리 사업장의 위험은 이제 상당 부분 정형화되어 있고 그 내용도 이제 우리 안전팀에서 보기 좋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된 이제 표준 위험 요인을 어떻게 이제 생산부서에서 작성한 작업 행동에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작업 표준을 살펴보니 이제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각양각색일 수 있는데 위험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는 반드시 포함이 되더라. 그렇다면 이제 문장에서 이제 그 키워드를 추출할 수만 있다면 그 단어를 키값으로 활용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작업 행동 문장에서 이제 단어를 추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NLTK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단어 추출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간단한 예시 코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샘플 작업 행동 문장으로 온도 시험 전 가배관에 주의하며 작업대 버니어 캘리퍼스 가우징 치공구를 올려놓는다. 뭐 이런 의미의 문장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래 결과 내용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NLTK는 이제 단어의 의미보다는 이제 띄어쓰기 상태에 따른 이제 추출 형태를 보여서 한글 단어를 추출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한글 자연어 처리하면 코NLPy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정보를 보고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코NLPy는 뭐 꼬꼬마나 이제 한 나눔 같은 이제 처리 방식을 지원하는데 이 중 한 나눔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어만 잘 추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온도 시험 부분을 온도 시험 전으로 이렇게 추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단어만 딱 발라낼 수 있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좀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게 된 방법이 이제 맥합 형태소 분석기 사전에 이제 나만의 단어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맥합 사전에 나만의 단어를 등록한 후에 단어 추출을 시도하게 되면 어떤 산업 현장의 특이한 단어들도 잘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아직 그 나만의 단어를 등록하기 전에 이제 맥합을 활용한 이제 추출 사례인데, 앞서 살펴본 이제 한나눔보다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합 사전에 나만의 단어를 이제 추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어를 추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특이한 단어들을 이렇게 뭐 별도의 엑셀 파일에 좀 등록을 해 놓았고요. 또 이를 자동으로 이제 맥합의 뭐 nmp.csv 파일에 추가해 줄 수 있는 이제 addmywords.ty를 이렇게 실행해서 단어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맥합은 단어를 추가한 후에 이제 컴파일을 실시해야 합니다. 윈도우 환경의 경우는 이제 파워쉘 관리자 모드에서 이렇게 컴파일까지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맥합 사전에 나만의 단어를 등록하고 컴파일을 실시한 후 재시도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 시험, 가배관 등 어떤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단어를 그 단어 형태로 잘 추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추출된 것을 확인했으니 이후에 할 것은 이제 판다스와 뭐 반복문을 활용해서 작업 행동을 순차적으로 맥합에 던져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개선된 위협성 평가 로직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제 작업 행동들이 이제 데이터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장들을 이제 맥캅 사전을 활용한 코 NLPy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산업 현장의 특이한 단어들도 이렇게 잘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전팀에서 별도로 정리한 표준 위험 요인과 그 표준 위험 요인들의 이제 키워드, 키값들과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생산부서에서 어떤 작업 행동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키워드와 매칭이 되는 이렇게 표준 위험 요인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게 되고요. 이를 이제 객관식 보기와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해서 보다 편리하면서도 또 중요 위험 요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이제 계층적 데이터의 문서 자동화입니다. 문서 자동화. 이 부분은 간단히 파이썬 독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것만으로도 이제 야근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예, 팀원들이 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프로젝트 초반에 이제 변화의 모습이 되는 이야기인가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샘플 데이터야 뭐 초기에는 엑셀 테이블에 뭐 계층적인 형태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레포트 형식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일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데이터 정리야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하니까 뭐 시간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같은 데이터를 이제 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편집하는 것까지 또 시간을 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구글 및 유튜브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독스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파일을 제공을 하니 이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이제 문서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식이면 이제 데이터를 던져주면 이걸 이제 파이썬 독스가 순차적으로 받아서 이제 문서 자동 변환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엑셀에 정리된 이제 샘플 데이터를 이제 판다스로 읽은 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파이썬 독스에 이제 던져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시도했었던 이제 주요 처리 흐름을 보면 이제 뭐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정리한 후에 이제 판다스로 전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독스에 이제 add 패러그래프 구문과 add 픽처 구문에 던져주게 되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단위 작업, 뭐 작업 행동 이와 같이 계층 및 이제 순서에 따른 이제 레포팅 자동화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잘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비교적 이제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하나 활용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일일이 이제 레포트 편집을 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들었을 텐데 파이썬 독스를 활용해서 뭐 소위 팀원들의 이제 워라밸을 높여줄 수 있었던 뭐 이런 간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동적 인터랙티브 시각화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작은 이제 여러 차트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보여주는 대로만 볼 수 있는 차트가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 좀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뭐 동적 차트, 뭐 인터랙티브 시각화와 관련된 검색을 해보았고, 플로틀리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소위 손대면 변화는 이제 인터랙티브 시각화라는 이제 새로운 세상과 여러 이제 예제들을 볼 수 있었는데, 솔직히 뭐 저 같은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우아하는 이제 시각화 기법들이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시각화를 하든 이제 시각화에 사용될 데이터는 뭐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이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플러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 동적이면서도 또 이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제 잠시 동영상으로도 좀 구현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정별 이제 작업 행동의 개수를 이제 3D 차트로 나타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맺은 말입니다. 회사의 개발 언어 정책상 이제 실제 시스템 개발은 자바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프로젝트 초반부터 이와 같이 이제 파이썬 시도로 구체화된 이제 여러 개선 방법들, 여러 코드와 결과물들을 가지고 개발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또 현실에 이렇게 구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꼭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뭐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저의 뭐 이런 간단한 사례가 또 각자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이제 비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뭐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많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